네, 파블로그 선정 기준이라고 이전에 공개했던 정보인데 지금은 파블로그를 선정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해당 블로그의 활동 지수를 따질 때 이 기능이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블로그 활동 지수. 네 가지 네, 정량적인 데이터예요. 정량적인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네, 파블로그 그 연단위별로 선정되어질 때 사람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선별 안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자동 추천되어진 걸러진 블로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할 때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했고 자동적으로 이제 그 걸러질 때는 정성적인 데이터 아니고 정량적인 데이터, 수치화되어진 데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에 글을 썼잖아요. 그 노출 순위 위아래 조정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네, 알고리즘을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때 기준도 마찬가지 이런 기준들을 따져요. 네. 블로그 활동 중지수, 블로그 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우선은 네, 블로그를 전혀 안 하다가 새롭게 시작한 사람 같은 경우에 한 2개월 정도 내에는 어떤 가점을 줘요. 그래서 노출도를 좀 높여줘요. 동기부여를 시켜줘요. 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네, 블로그 운영 기간 본다. 그 다음에 포스트 수, 글 수요. 글을 몇 개나 작성이 되어 글을 올린 블로그 있는지. 그 다음에 포스트 쓰기 빈도요. 네. 얼마나 자주 글을 쓰는지. 단기적으로 딱 2개월 정도 목표로 잡고 내가 블로그를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내가 쓰는 글이 어떤 글이든지 어느 정도 뭐 상위에 노출되어지게끔 하겠다. 네. 라고 하시면은 이제 권장은 1일 1포스팅. 그리고 이제 맥시멈요. 맥시멈으로 따지면 하루에 맥시멈 3개. 어려워요. 쉽지 않은 네, 기준입니다. 근데 더 많이 쓰는 건 마이너스예요. 안 좋고. 맥시멈 하루에 3개. 네. 권장은 하루에 1개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전 기수에서 그대로 적용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이제 수업 일자 단위만이라도 네, 글을 하나씩 써 나가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본인이 이제 그 텀이 있잖아요. 수업 일수 텀 내에서도 이제 본인 스스로 글을 써 나가시면 되니까. 네. 자, 포스트 쓰기 빈도, 그 다음에 최근에 네, 포스트 활동성이 포함되어진다. 네. 요 블로그 활동성 지수는 개인 혼자서도 돼요. 관리가. 요거는요. 혼자서도 관리가 돼요. 블로그 운영 기간, 포스트 수 혼자 열심히 글 쓰면 되니까. 네. 포스트 쓰기 빈도나 최근의 포스트 활동성 이렇게 돼 있고 모든 방문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전체 공개 포스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네. 직접 작성했는지 스크랩했거나 수집한 건지 구분을 합니다. 네. 스크랩이란 건 지금은 이름 바뀌어 공유입니다. 공유. 다른 사람 쓴 글을요 내 블로그에다가 그냥 네. 또는 다른 사람이 쓴 카페의 글을요 내 블로그에다가 그냥 공유하는 형태. 네. 근데 이거가 조금 더 뭐냐면은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네, 이전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글을 쓴 사람의 글보다요 그 글을 공유한 사람의 글이 더 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네, 불만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네. 다른 사람 쓴 글을 내 블로그에 담죠. 다음에 이건 전체 공개가 안 돼요. 네, 전체 공개가 안 되고 이웃한테만 공개가 돼요. 나의 블로그 이웃한테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더 보호해주는 격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다음요, 네, 블로그 인기도 지수요. 네, 방문자 수, 네, 방문 수, 페이지 뷰 수.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 방문자 수, 방문 수, 페이지 뷰 수. 저희가요 특정 블로그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을 때 보면은 이 차트 단위별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방문 그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오늘 몇 명 들어왔는지 그거요. 요 3개 중에 어느 거냐? 방문수입니다. 방문수. 방문수가 표시되어집니다. 네. 방문자 수는 말 그대로요 몇 명이 들어왔느냐라는 거고요. 네. 한 사람이 5분 들어왔다. 방문자 수는 1명이에요. 1명. 근데 방문 수는 5명이 될 수도 5가 카운팅 될 수도 있어요. 네, 일정 시간 간격이 경과되면 네, 이 섹션이 끊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방문자 수를 보는 건 아니고 방문 수가 일반적으로 네, 다녀간 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다음 페이지 뷰가 이제
일례로 이제 한 사람이 한번 들어와서 네, 그 사람이 뭐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뭐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까 내 글에 노출된 걸 클릭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거를 딱 보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111로 이렇게 카운팅 되겠죠. 근데 한 사람이 네, 들어와서 내가 쓴 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연관 또는 이 게시판에 게시된 글 이렇게 연관 글 목록 뜨는데 그걸 또 클릭해 봤어요. 두 개 글을 보고 나갔어요. 그러면 112가 되겠죠. 네. 어떤 게 나왔냐? 네, 두 번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 블로그에 방문해서 네, 하나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글을 보고 나가게 되면 해당 이제 네이버 검색 엔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글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볼거리가 많은 블로그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의 글만 보고 나갔다, 들어와서 볼거리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제 그 페이지 뷰 수가 좀 많이 나오게끔 네,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이요. 네. 그 다음에 이웃 수가 몇 명이고 스크랩 수 이것까지 포함되어진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나 혼자 아무리 해봤자 방문자 수 하나, 그 다음에 방문 수 하나, 내가 본 거 뭐 네, 이렇게 되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웃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인기도 지수 부분은요. 네. 그 다음에 포스트 주목도 지수, 블로그 홈에 주목받는 글과 동일한 주목도 지수를 활용하는데 포스트 내용을 충실하고 많은 방문자들이 포스트를 읽고요 댓글과 공감을 남길수록 주목도 지수는 올라가게 된다. 네. 블로그에 속한 포스트 전반에 주목도 지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포스트 단위 주목도 지수는 달라진다. 이건 혼자 할 수는 없죠. 네. 나의 글에 대해서 내가 댓글을 달고 내가 공감을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댓글 단 건지 다른 사람이 댓글 단 건지 이거 또 달리 또 카운팅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인기도 있어요. 네, 댓글과 엮인 글, 공감, 네, 조회, 스크랩 등 포스트 단위, 글 단위별로요. 이거는 글 단위별. 글 단위별로 글 단위의 반응 지표다. 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 반응이 내가 남긴 건지, 이웃이 남긴 건지, 타인이 남긴 건지, 네, 다르게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요, 네, 첫 번째 지수 외에 나머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수는 나 혼자 열심히 관리하면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네,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블로그는 관계성이 두 가지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웃과 서로 이웃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서로 이웃은 수평 관계입니다. 근데 폐쇄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서로 이웃 신청을 상대방한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오케이 하게 되면 맺어져요, 관계가. 네. 근데 이웃은요, 수직 관계고요, 개방 관계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수락 절차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면 그 블로그에 방문해가지고, 이전에 저희가 벤치마킹 뭐 파워블로그 사이트 하나 찾아 들어갔잖아요. 찾아 들어가서 그 블로그의 프로필 영역의 밑에 보면 네, 이웃 추가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보여드리면은 일례로 이렇게 방문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네, 프로필 밑에 보면은 잠시만요. 네. 자, 본인 블로그에는 안 뜨고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 여기 프로필 쪽집 옆에 이웃 추가라고 네, 뜹니다. 네. 여기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러면은 일례로 제가 다른 이렇게 클릭에 들어갔어요. 네,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방문해 들어갔어요. 네,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프로필 영역 이 블로그 같은 경우 보니까 홈페이지형으로 꾸며놨어요. 보니까 이렇게 네, 스캔 배경으로 이렇게 싹 사용했는데 어쨌든 위에 없으면 밑에 있어요. 왜냐면 못 숨기게 돼 있거든요. 요거요. 프로필 위젯을 못 숨기게끔 기본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위젯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웃 추가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웃 추가를 이렇게 꾹 누르면 이웃 추가의 종류를 물어요. 이웃으로 추가할까요? 서로 이웃으로 네, 맺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웃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 없이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요. 내가 네, 확인 버튼 누르면 그냥 끝이에요. 네, 그 사람의 동의 절차를 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웃 같은 경우에는요, 네, 똑같이 이웃 추가 버튼 누르고 서로 이웃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누르면 여기 신청 메시지 입력하게끔 돼 있고요. 네, 그 사람이 동의해야지만 관계가 맺어져요. 그럼 무슨 차이냐? 네.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요,
해당 그 블로그 단위별로 영향도를 따질 때 그 사람이 추가한 이웃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요. 여기에 관계성 제가 소개해 놓은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추가한 내가 추가한 이웃 이게 상위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내가 추가했다, 이웃을 추가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상위 이웃이다. 네, 개념상으로 제가 용어를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상위 이웃 수가 몇 명인지 라는 게 나의 블로그의 영향도의 영향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 내가 글을 쓰는 게 이 상위 이웃한테는 전달 안 돼요. 전달 안 되고요. 반대로요, 내가 추가한 나의 상위 이웃이 쓴 글이 나한테만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쓴 글이 몇 명한테 쫙 퍼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반대로요,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웃 추가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위 이웃이 되겠습니다. 하위 이웃. 이 사람들 수는 나의 블로그 영향도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내가 글을 딱 쓰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전달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면 내 글이 퍼지는 사람 수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파워블로그들 같은 경우 보면 한 3, 4만 명, 또 많게는 한 10만 명까지 그 사람이 쓴 글이 쫙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도 영향 요소가 되죠. 순수 이웃은 이웃 관계는 수직 구조라 이 말이고요. 서로 이웃은 수평 관계예요. 이렇게 서로 이웃은 수평 관계로 돼 있어 가지고 내가 쓴 글이요 이 사람한테도 전달되고요. 반대로요 이 사람 쓴 글이 나한테도 전달돼요. 그래서 내 글이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이 쓴 글이 내게도 전달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신 이제 서류 이웃 요청, 서류 이웃은 요청과 수락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웃은 서류 이웃입니다. 서류 이웃. 왜냐, 여러분들이 글 쓴 게 많지 않잖아요. 몇 개밖에 안 썼는데 이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웃 추가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목적 취지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점진적으로는 나를 추가한 이웃 수가 이제 좀 필요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요, 아까 제가 방금 짚어드렸던 네 가지 활동 지수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으로는 댓글과 공감,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케이스거든요. 댓글과 공감 수가 필요한데 내가 글을 썼을 때 그 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응을요, 뭐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공감하기 하트를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이런 게 실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웃수가 제가 쓴 글을 받아보는 이웃수가 뭐 100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뭐 댓글 공감 수가 10단위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10몇 명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한 1% 정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1%는 안 되죠. 100명 정도 돼야 뭐 1000명에 100명 정도 돼야 10%고 그러니까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오히려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서류 이웃수가 소수라도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 같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 간의 서류 이웃 관계를 맺으시면 내가 글을 썼을 때 그 사람한테 전달되니까, 그러면 그 분이 이제 댓글이나 제일 심플한 거는 하트 이거 눌러주는 거는 그래서 1초 공감 3초 댓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관계 설정하는 부분 설명드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간 서로 간에 이제 서류 이웃 추가하는 거,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 과정에 과정 밴드 만들어 놨잖아요. 그 과정 밴드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인의 블로그 주소 적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그 블로그 주소를 터치 이렇게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요 밴드 앱에 저희 과정 밴드 접속하셔가지고 해당 지난 시간에 밑에 글에 블로그 주소 그다음에 본인 소개 글 내용상에 댓글상에 상대방의 블로그 주소를 딱 터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블로그에 접속되어져요. 상대방이 접속되어지면 서류 이웃 관계 맺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